나가기 전에 지수 방정식 간단하게 다시 복습을 할게. 지수 방정식이 지수에 미지수가 있는 방정식이었어. 방정식이라는 건 결국엔 미지수의 값을 구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수에 있는 x값을 구하기가 목표였고, 경우가 이렇게 세 가지 케이스가 있었거든. 밑이 숫자로 주어지는 경우에는 밑을 맞출 수 있었어. 그래서 밑을 통일시키고 나서 지수끼리 등호 붙여서 그냥 방정식 형태로 풀어주면 되는 거지. 예를 들어 2루트 2에 뭐 요런 2차로 지수가 된 애가 있다고 치자. 그리고 옆에 있는 애는 2분의 1에 뭐 어쩌고 저쩌고 요런 애가 있어. 그럼 우리는 밑을 2로 다 맞춰줄 수 있지. 얘는 2 곱하기 2의 2분의 1제곱이기 때문에 따라서 2의 2분의 3제곱에 어쩌고 저쩌고. 그리고 2분의 1은 2의 역수니까 2의 마이너스 1제곱으로 고쳐서 결국에는 밑이 맞춰졌으므로 지수끼리도 같다. 연결해서 2차 방정식 푸는 거. 물론 1차 방정식일 수도 있었어. 그 다음에 밑이 미지수로 나와 있는 경우가 있는데 얘가 중요한 거였지. 밑이 미지수가 포함된 식인데 그 식이 똑같이 생기거나 아니면 지수에 있는 식이 똑같이 생기거나 둘 중 하나였어. 그래서 밑이 같은 식으로 나와 있다는 거는 밑도 지수도 식인데 지수는 다르게 생기고 밑만 같이 생기네. 요런 애 예를 들어서. 그리고 뭐 지수가 같은 식은 뭐 x 빼기 3 1차로 그냥 요런 애가 나왔다 치자. 그럼 우리가 푸는 방법이 밑이 같은 경우일 때는 지수까지 같아져도 되구나. 지수가 같으면 이 둘은 등식이 성립하는구나로 접근하고, 만약 지수가 다르면으로 두 번째 경우도 생각을 해야 된다 했어. 지수가 같기 때문에 그냥 2차 방정식 풀어주면 되고, 지수가 다르다면 뭐 예를 들어 요렇게 적어 놓는 거야. 지수가 다르면 결과값이 같으려면 결국 밑의 자리가 0이거나 1이면 되겠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지수가 같아져 버리면 밑이 아예 똑같이 생기면 되겠네. 밑이 같다. 그러면은 x가 6이다. 근데 만약에 두 번째 밑이 다르다면 어떻게 되지? 까지. 그러면은 네모의 세모는 별표의 세모가 같아지려면 우리 모든 수의 0제곱이 1이라는 공통점을 배웠기 때문에 세모 자리가 0이 되면 되는구나. 그럼 x가 3이겠구나. 이렇게 x값들을 구해주기로 했어. 그래서 요거 두 개 혼동하면 안 되고, 마지막으로 a의 x제곱의 형태가 반복되는 경우, x 플러스 요렇게 둘까? 뭐 요런 애가 있다고 치면 우리가 만약에 얘가 없어, 혹은 뭐 얘가 없어, 그러면 4의 x 플러스 1 여기 막 마이너스고 얘 넘겨서 16. 그럼 밑을 맞춰서 구해야지. 그러면 첫 번째 케이스 아까 전에 풀었던 거 밑을 맞춰서 풀 수 있는 걸로 풀 수 있지. 근데 얘는 그게 아니야. 항이 3개야. 그러면 뭐 어떤 덩어리는 어떤 덩어리다로 고쳐서 밑을 비교하거나 지수를 비교하거나 할 수가 없어지기 때문에 공통 부분이 반복되는 애를 치환해서 생각하기로 했어. 그래서 결국에 얘는 4a 제곱 빼기 20a 더하기 16은 0. 그러면 인수분해가 되면 인수분해를 한 후 a 자리에 다시 2의 x제곱을 넣어서 x값을 찾는 게 목표였고, 만약에 인수분해가 안 될 경우에는 근과 계수의 관계에 대한 문제가 나온다고 했다. 그러니까 두근의 합, 두근의 곱에 대한 문제. 요거 좀 기억해두면 되고, 그러면 오늘 연결해서 지수 부등식도 마찬가지야. 밑을 맞출 수 있는 경우가 있고 밑을 맞출 수 없는 경우가 있겠지. 밑을 갖게 할 수 있을 때 조심해야 되는 게, 우리가 방정식은 그냥 는이니까 다른 거 아무것도 신경 안 써도 되거든. 근데 부등식은 대소관계가 명확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증가 함수면 x가 커질수록 y도 커지고
감소함수면 x가 커질수록 y가 작아지는 부등호 방향을 반대로 바꿔줘야 되는 경우를 조심해야 돼. 예시 문제를 한번 바로 볼게. 얘도 1번 같은 경우에 밑을 맞춰야지. 얘가 2의 5제곱 분의 1이니까 얘를 2분의 1의 5제곱으로 만약에 맞출 거면 얘를 2분의 1의 마이너스 1제곱으로 고쳐야 되는 거고, 내가 밑을 그냥 2로 맞추고 싶어. 그러면 얘 자체를 2의 마이너스 5로 바꾸면 되겠지. 나는 그냥 밑을 2로 통일해 볼게, 증가함수로. 그럼 좌변의 식은 바꿔줄 게 없고, 오른쪽은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지. 그러면 이제 우린 지수끼리 비교할 거잖아. 밑은 이미 통일이 됐으니까. 얘네 둘 다 어차피 이렇게 생긴 애 위에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 얘를 네모, 세모라고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2의 네모보다 2의 세모가 크다는 거는 당연히 네모보다 세모가 큰 거지. 증가함수기 때문에. 여기가 네모일 거고 여기가 세모일 거라서 y값도 커져야 되니까. 그러니까 증가함수라면 그냥 부등호 방향이 바뀌지 않아도 된다는 거야. 근데 아까 했을 때 내가 만약에 2분의 1을 밑으로 설정을 해버리면 걔는 감소함수이기 때문에 부등호 방향을 바꿔서 지수끼리 비교를 해줘야 돼, 마지막에. 이 부분 바꿔서. 근데 얘는 그대로. 그럼 결국 마이너스 2.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은 게 범위였구나. 1번의 답이구나. 자, 그럼 2번도 일단 밑을 뭘로 설정할지부터 고민해야 돼. 왼쪽에 있는 애는 10분의 2니까 5분의 1이고 오른쪽에 있는 애가 25분의 1이니까 뭐 밑을 5로 둔다면 요렇게 고치면 되고, 나 그냥 밑을 5분의 1 자체로 둘래 라고 해도 상관이 없어. 이번에는 감소함수로 표현하기 위해서 밑을 그냥 5분의 1로 세팅을 해볼게. 그러면 좌변은 5분의 1의 3x 빼기 5제곱 그대로, 그 다음에 5분의 1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x니까 마이너스 2x제곱. 그러고 난 뒤에 밑을 이미 통일했으니 우린 얘네끼리 대소관계만 비교할 건데 감소함수기 때문에 부등호 방향이 바뀌어줘야 되는 거야. 그럼 따라서 x가 1보다 크거나 같다로 정리할 수 있겠지. 3번은 이미 3으로 맞출 수 있는 게 한눈에 보이기 때문에 얘만 3의 세제곱으로 고칠게. 그럼 x 빼기 1, 지수만 적는다 이제.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3x. 근데 증가함수니까 부등호 안 바꾸고 그냥 얘 풀어야지. 이번엔 2차 부등식이야. 2차 부등식 이미 1학년 때 배운 내용이잖아. 3x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 자, 2차 함수로 표현하기. 2차 부등식을 항상 풀 때는 y는 3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로 생긴 2차 함수를 그릴 수 있다. 마이너스 3분의 1일 거고 1일 거고, 여기가 x축이니까 y는 0이지. x축보다 커야 돼. 그러면 x의 범위는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작거나 또는 1보다 크거나로 할 수 있어. 그러니까 결론은 지금 밑을 같은 숫자로 맞출 수 있으면 무조건 통일을 시킨 후에 증가함수면 부등호 방향 그대로 지수 비교, 감소함수면 부등호 방향 반대로 지수 비교. 근데 맞췄는데 결국 지수끼리 봤을 때 2차 부등식이 나올 수도 있다. 그거는 1학년 때 배운 것처럼 2차 함수를 그려서 범위를 적어주면 된다가 끝이야. 얘네도 다 해보는 거다. 얘 뭐 4분의 1이라고 적혀 있으니까 얘만 4분의 1의 제곱으로 고쳐서 얘네랑 얘네만 비교하면 되는데, 감소함수니까 부등호 방향 반대로 지수 비교하면 되고, 2번 같은 경우에 둘 중에 선택하는 거 자유야. 내가 만약에 얘를 기준으로 두고 싶어. 얘 1보다 크니까 증가함수지. 그러면 부등호 방향 안 바꿔야지 해놓고 얘만 고치는 거야. 역수니까 4분의 5로 고치는 대신 마이너스만 붙이면 되잖아. 그럼 x 플러스 2, 마이너스 2 플러스 3x 1차 부등식 그냥 풀면 돼. 그 다음에 197번 같은 경우에는 그 연립이지, 연립. 우리가 쭈루루
나와 있는 이런 형태의 부등식을 푸세요 하면 중간에 있는 애를 2번 써서, 왜냐하면 제가 징검다리 역할을 하니까 이 연립 부등식을 푸는 거야. 그럼 얘 한 번 풀고 얘 한 번 풀어서 그 둘을 동시에 만족하는 교집합 영역의 x 범위를 최종 답으로 적어주면 되겠지.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방정식 할 때도 했어. a의 x제곱꼴이 반복된다. 그러니까 뭔가 덩어리끼리 띡띡 적어서 얘도 비교할 수 없는 거잖아. 위에 있는 애들은 결국 항이 한 덩어리, 2덩어리, 결국에는 지수끼리 비교 뭐 이런 식인데 얘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치환을 할 수밖에 없어. 그럼 나는 2x제곱을 a로 치환을 할 건데 항상 치환을 하면서 그 치환된 문자의 범위도 생각을 해보자. 저번 시간에 말을 했었긴 했거든. 얘 자체가 어차피 지수함수로 그릴 수 있지, 증가함수. 그러면 우리가 y는 2의 x제곱을 그릴 때 이 y가 a 역할인 거야, 지금. 그럼 이 a라는 애는 모든 점의 y좌표이기 때문에 항상 0보다 크구나, 치역이야, 치역. 그럼 a가 0보다 크다는 범위를 자동으로 알 수 있고, 이걸 염두에 둔 상태에서 치환한식을 다시 적을게. 그러면 2a 제곱 마이너스 5a 플러스 2가 0보다 크거나 같다. 결국엔 a에 대한 2차 부등식이지. 그럼 1학년 때 배운 내용으로 2차 함수로 연결해서 생각하기. 2, 1, 2, 1, 마이너스 2a. 자, 그럼 내가 이 함수 그릴 때 x축이 아니라 a축이라고 하고 그려야겠지. 아래로 블록하고 여기 2분의 1, 여기 2. 근데 a축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크거나 같은 축까지 색칠을 하면 a의 범위가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거나 또는 2보다 크거나 같거나야. 근데 내가 궁금한 건 x의 범위지 a의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다시 넣어서 생각해야 되지. 자, 여기서 x는 1보다 크거나 같다 나오지. 증가함수, 밑이 1보다 큰 증가함수니까 부등호 방향 안 바꾼 상태로 지수끼리 비교할 수 있는 거. 그럼 얘도 내가 이 2분의 1을 2의 마이너스 1로 고치면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인 게 나오는 거지. 근데 a라는 애 자체가 원래 0보다 커야 된다고 했잖아, 아까. 요렇게. 그러면 이쪽 범위는 어떻게 맞춰줘요 하는데 이건 신경 안 써도 돼. 왜냐면 밑을 똑같이 맞출 수가 없잖아. 그치? 0을 2의 거듭제곱으로 표현할 수 없어. 2의 거듭제곱은 항상 0보다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얘는 당연한 말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넘어올 때 또 다른 여기 x 범위 어떻게 고쳐야 될지를 고민 안 해도 되는 거야. x 자리에 뭘 넣든 간에 0보다 큰 건 당연하니까. 결론은 지금 이 지수 부등식을 푼 거 답은 얘 또는 얘라고 적어줘야겠지. 그러면 얘를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게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안 되는 문제가 이제 다음 유형들에서 나올 거야. 그러니까 항상 요거는 생각을 해줘야 된다. 필수 22번을 먼저 할 거야. 아까 필수 20번을 했을 때 이 a가 0보다 크다는 범위가 중요하게 적용되는 유형 때문에 항상 표시를 하자고 했잖아. 그게 바로 필수 22번이고 얘는 항상 모의고사든 내신에서 나오니까 꼭 잘 정리를 해야 돼. 애들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 일단 모든 실수에 대하여 뭔가가 성립한다 하면 무조건 판별식으로 접근해야지인데 물론 얘처럼 접근해도 되는 유형이 있어. 근데 얘는 그렇게 하면 위험해지는 거를 다른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해줄게. 일단 이 문제 풀고 나서 이 문제 봤을 때 2의 x제곱을 a로 치환해야겠다는 보일 거야. 그러면 a제곱 마이너스 12a 더하기 2k가 0보다 크다. 모든 실수에 대하여. 그래서 얘를 y는으로 두고 근데 인수분해가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생겼는지 이렇게 생겼는지 이렇게 생겼는지 모르겠네. 그래 놓고 그럼 x축보다 위에 있어야 되니까 얘만 가능하네. 판별식이 0보다 작은 거네.
그러면 얘 A에 대한 판별식 쓰면 B' 제곱 마이너스 AC가 0보다 작다. 그러면 K가 18보다 크다가 답이다. 요렇게 구해도 얘는 나와. 그치? 근데 이렇게 말고 또 한 개 방법 더 말할게. 얘 어차피 2차 함수 형태로 표현할 수 있는데 표준형으로 고치면 요렇게 적으면 되지. 그럼 얘는 정확히 내가 그리면 축이 A는 6인 거고, 그러면 요렇게 생겼는지 뭐 요렇게 생겼는지 요렇게 생겼는지는 몰라. 얘가 미지수니까. 우리 치환을 하면 항상 A가 0보다 큰 범위라고 했단 말이야. 그럼 사실 이 Y축 기준으로 왼쪽을 보면 안 되는 거지. 왜냐면 얘가 A축이니까 A축이 양수인 부분만 봐야 되니까 그 2, 4분면이랑 3, 4분면을 지워줘야 돼. 이렇게 지워주고 나서 생각을 해야 돼. 그러면 모든 애에 대해서 0보다 크다는 건 가장 낮은 애, 그러니까 꼭지점 위치에 있는 애가 0보다 크면 되는 거지. 그럼 얘 꼭지점의 y좌표가 2k-36이잖아. 얘 자체가 이 꼭지점이 0보다 크기만 하면 모든 실수에 대해서 이 자체가 0보다 크다가 성립이 되는 거야. 그럼 얘 실제로 풀면 아까 판별식 했던 애랑 똑같이 나오거든?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푸나 저렇게 푸나 답이 똑같은데 판별식 그냥 쓰면 안 되잖아. 근데 우리 판별식 그림에서는 y축의 위치를 고려하지 않았어. 그치? 내가 y축을 이렇게 긋는지 이렇게 긋는지 모르잖아. 자, 왜 y축의 그 개념이 중요하냐면 만약에 얘가 여기가 플러스라고 치자, 만약에. 그러면 그림을 그리게 되면 축이 마이너스 6이라서 요렇게 되거든? 요런 식으로. 그러니까 위에 있을 때, 접할 때, 밑에 있을 때. 여기가 A는 마이너스 6. 그러면 우리는 A가 0보다 큰 영역만 본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여길 지워야 돼, 사실. 지워야 되니까 이 식 자체의 그 최소값 있지. y가 최소값 영역이 y 절편이 돼버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y 절편의 크기로 비교를 해야 된다고. y 절편이 0보다 커야 되구나. 이런 식으로. 그러면 y 절편만 따지면 2k잖아. 답이 완전 달라지는 거야. 18보다 크다였다가 0보다 크다로 달라지는 거지. 그러니까 뭐 28보다 크다가 얘가 플러스로 하더라도 결국 답은 똑같을 거야, 얘는.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봤더니 그냥 판별식으로만 푸는 답이랑 이제 y 절편 아까 하던 대로 꼭지점 최소값, 얘는 꼭지점이 최소값이 아니었던 거고, 어쨌든 그 최소 지점이 0보다 크다로 풀었을 때 답이 달라지지. 그러면 둘 중에 답을 뭘로 써야 되지로 이제 혼동이 온단 말이야. 근데 판별식 말고 무조건 이 방법으로 쓰는 연습을 해버리면 실수를 절대 안 해. 왜냐하면 그래프 개형축을 정확히 표시를 하는 거기 때문에. 얘는 y축을 안 그려서 정확한 답이 안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밑에 있는 애 보면 얘도 치환을 해. 5의 x제곱을 치환을 할 거고 그 애가 0보다 큰 건 당연한 거고, 그럼 a제곱 마이너스 10a 더하기 k 빼기 2는 0보다 크거나 같다. 얘는 축이 어차피 y축보다 오른쪽이지. 어차피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애잖아. 그러면 판별식을 그대로 쓰든 이렇게 해서 표준형으로 고친 꼭지점의 y좌표가 0보다 크거나 같다를 쓰든 답이 똑같아. 근데 문제는 뭐 2번 같은 경우가 안 되는 애겠지. 왜냐면 얘는 3분의 1의 x제곱을 내가 a라고 치환을 하면 a제곱 플러스 6a 플러스 k 플러스 1은 0보다 크다가 나오거든? 그럼 이 왼쪽에 있는 애를 y는 붙여서 함수로 그리면 축이 마이너스 3인 거야. 그럼 이렇게 생겼는지 아니면 이렇게 접하는지 이렇게 생겼는지 지금 모르는 상황이지. 이렇게 모르는 상황에서 나는 이 영역만 봐야 되기 때문에 이 왼쪽은 지워야 돼 또.
그럼 결국 그 최소의 역할을 하는 애가 y절편이 된다는 소리야. 이 y절편. y절편이 0보다 어때야 되는지. 자, y절편이 0보다 당연히 이렇게 크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모든 점의 위치가 0보다 크지. 근데 이 y절편이 계속 이렇게 내려와 볼게. 계속 내려오다가 원점이 됐다고 칠게. 이렇게 됐어. 이렇게 되더라도 우리 얘 성립한다? 왜냐면 우리 A가 0보다 큰 영역이니까 이 축도 안 봐. 축보다 오른쪽 본단 말이야. 축보다 오른쪽 보니까 무조건 모든 점의 y좌표가 0보다 크지. 그러니까 여기에 등호가 들어가도 되는 거지. 이렇게. 결국 K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항상 성립하는구나. 그러니까 그림을 그려야만 하는 문제인 거야, 얘는. 그래서 얘네들을 같은 방법으로 풀면서 실수를 안 하려면 이 유형이 나왔을 때 판별식 쓰지 말고 그냥 그래프를 그리자. 축을 표시하자. 그리고 A가 0보다 큰 쪽이니까 Y축 왼쪽은 다 지우고 Y축도 포함하지 않는다는 걸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자야. 얘가 이제 심화 문제로 많이 나오고, 그 다음 21유형. 우리 방정식을 풀 때는 밑에 미지수가 포함되어 있을 때 지수가 같다면 지수가 다르다면 밑이 같다면 밑이 다르다면 이런 식으로 풀기로 했지. 근데 부등식에서는 밑이 미지수여도 얘가 증가함수인지 감소함수인지에 따라서 부등호 방향을 바꿔서 지수를 비교했잖아. 그러니까 첫 번째, 밑이 0과 1 사이인 감소함수라면 또는 밑이 1보다 큰 증가함수라면에 대한 지수를 비교해야 되는 거야. 어차피 밑이 똑같다는 건 같은 함수일 거니까. 그러면 얘네만 이렇게 뜯어와가지고 만약에 감소함수라면 지수끼리 비교할 때 부등호 방향 바꾼다고 했지. 얘지. 자, 얘가 전제조건, 얘가 그 전제조건을 적용해서 푼 범위. 그럼 얘와 얘를 동시에 만족하는 애가 답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나는 0과 1 사이에 있는 x들을 모아서 막 부등식을 풀었더니 2보다 작다가 나왔어. 그러면 결국 얘와 얘를 동시에 만족하는 애가 답인 거니까 이 구간이 감소함수라면을 풀었을 때의 x 범위가 되는 거고, 밑에 있는 애 증가함수라면 하고 그대로 부등호 방향 지킨 다음에 풀면 이렇게 나오겠지. 얘 반대가 나오겠지. 그러면 내가 1보다 큰 증가함수 1대를 열심히 부등식 풀었더니 2보다 크다가 나온 거야. 그러면 동시에 만족하는 부분은 2보다 크다지. 결론, 감소함수일 때의 부등식 답, 증가함수일 때의 부등식 답. 얘는 밑이 미지수이기 때문에 증가함수인지 감소함수인지 모르니까 얘네 둘 다 답이 될 수 있지. 그러니까 얘 또는 얘가 답이구나 라고 적어주기. 밑에 있는 확인 체크도 다 풀어가지고 답 체크 채점하고 질문만 표시해와야 돼. 그 다음에 그 방정식이든 부등식이든 이렇게 문장형 문제가 항상 나올 거야. 그러면 처음 식을 세우는 연습을 또 똑같이 해볼게. 전자파가 특수 소재로 제작한 필름 한 장을 통과하면, 그러니까 처음 전자파가 뭔지 모르겠어. 얘가 한 장을 통과하면 세기가 75%씩 감소한다는 거는 25%만 남아있는 거야. 원래의 25%가 남게 되는 거지. 그러면 얘가 두 장을 통과하면 그 직전에 얘의 또 25%니까 제곱 이런 식으로 표현되겠지. 그러면 결국 x장을 통과하게 되면 100분의 25의 x제곱 a로 바뀌는 거야. 전자파가. 그러면 그 전자파의 세기를 처음의 1024분의 1, 우리 의라는 건 곱하기로 표현할 수 있지. 처음 a의 1024분의 1 이하로 줄이고 싶다. 부등식 세워진 거지. 근데 a라고 하는 건 어차피 전자파니까 음수가 아니니까 양변을 얘로 약분을 한다고 해도 부등호 방향 안 바뀔 거고, 그렇게 굳이 안 한다고 하더라도 얘는 풀 수 있어. 어차피 a 똑같으니까 얘네 비교할게.
100분의 45, 100분의 25니까 4분의 1의 x제곱이 1024의 1보다 작거나 같다. 뭐 2분의 1의 2x제곱, 2의 10제곱이 1024니까. 그러면 우리는 밑이 똑같이 맞춰졌으니까 지수끼리 비교하면 되는데 얘가 0과 1 사이에 있는 감소함수 조건을 충족하는 밑이지. 그러니까 부등호 방향을 바꿔서 x는 결국 5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구나. 이 x의 역할이 몇 장인지였잖아. 그러면 최소니까 5장이 최소값인 거지. 자, 이 문제 203번도 한번 같이 풀어볼게. 식이 나와 있으면 그 식 활용하기. 4천만 원에 샀어. 그러면 A0가 4천인 거지. 4천 곱하기 K의 1년 후, T년 후, T자리에 1을 넣겠다. 그게 2천만 원이다. A가 2천. 그럼 따라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K가 2분의 1이었던 거야. 그럼 그 힌트를 찾은 후에 이 자동차의 가격이 250만 원 이하로 떨어지고 싶다. 그러면 처음 시작이 4천만 원이잖아. 4천 곱하기 K의 T제곱이 250만 원 이하로 떨어지고 싶어. 이 부등식을 만족하는 T값을 찾는 게 M 답이 되겠지. 자, 그럼 일로 데려와서 양변을 4천으로 나눌게. (16분의 1) 그럼 16분의 1이니까 그냥 2분의 1의 4제곱으로 고칠 수 있겠네. 그러면 이제 밑이 맞춰졌으니 지수끼리 비교할 건데 감소함수니까 부등호 방향 바꿔야겠지. t가 4 이상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4년 이상이 돼야 되는 게 이 250만 원 이하로 떨어지는 조건인 거지. 그러니까 최소 몇 년인가? 그럼 당연히 4겠지, 4.